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7월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날이 좀 덥긴 한데 비는 그친 것 같고, 근데 이번 주 초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좀 많이 가신 것 같고, 의외로 여의도는 뭐 이렇게 엄청 사람이 줄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차 몰다 보면 조금 한산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반도체가 많이 하락해서 체감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NXT 한국 시장 8시부터 시작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의외죠. 근데 여러가지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수급적으로 수요적으로 지금 밀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AI가 뭐 끝났다, AI 투자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그 AI가 되냐 안 되냐로 이렇게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AI 되겠죠. 뭐 언젠간 될 것 같은데, AI가 이제 될 때까지 얼마나 기냐, 이제 AI가 될 거라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AI가 언제 될 거냐에 대해서는 뭐랄까, AI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언제 될 거냐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축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10,000년 후에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10,000년 후에 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들이 그런 시간을 좀 단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얘기했었죠. 뭐 2030년, 뭐 당장 내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얘기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들어가는 자원이 이제 돈이거든요. 돈. 근데 돈 얘기도 이제 뭐 당연히 되는데 왜 안 해? 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류의 어떤 과제인데 왜 안 해? 이게 약간 좀 이게 약간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뭐 이게 맞나? 시장에서 하는 워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랄까, AI 연구하시는 분이나 학계나 조금 맞아요. 사실은 그런 열정, 뭐 어떤 이상 맞지?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들어가는 돈의 어떤 비용 이런 게 고려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는 이제 확실히 비용은 올라가고 있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투자하는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어찌 몇 년째 이 AI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그게 너무 강도가 셌어요. 거의 모든 세상이 이제 AI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상 내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물론 이제 우리 주부형 말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개발자나 AI를 사용하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켓이 날렸지만, 달나라도 뭐 가고 뭐 화성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그게 우리 삶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리고 막상 이제 머스크 형님이 화성 간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돈을 쏴주는 VC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쳤다, 좀 빼자, 많이 먹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의사결정인 거죠.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뭐 모른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그 AI 부정하시는 분들은 AI가 돼? 응? 그게 말이 돼? 라고 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이트를 갖고, 그건 그거고, 이제 주식 투자는 좀 다른 거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시장에서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면 약간 이제 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할 때는 투기라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하지만 투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플레이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항상 안타까운 게 저도 뭐 엄청난 돈을 벌진 못했지만 최소한 저는 파산은 안 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왜 돈을 못 버냐? 제가 볼 때는 항상 파산해서 그래요. 파산이 뭐냐면 이제 포기해버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에도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막상 돈을 번 개인 별로 없는 게 대부분 이제 엄청 열기가 고조됐을 때 거기 많이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 다 손실이 나고. 사실 열기가 고조된 게 내가 개인들이 싫어서 그래요. 기관들은 그렇게 쳐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은 밸류라는 한계도 있고 게다가 생각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얘는 이 정도 돈을 버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내부적인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 치면 기관들은 올라갈 때도 기어 넣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기어 넣고 내려가요. 근데 개인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보면 거의 풀 악셀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제 브레이크 없이 기어 안 넣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이제 오히려 개인도 역발상처럼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좀 팔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좀 사는 외국인처럼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사실 매크로는 되게 안 좋아. 매크로는 불리한 게 많아요. FMC도 있고 뭐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게다가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 있는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마다 지금 뭐랄까 실적이 잘 나와도 맞고 안 나오는 건 아직 없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서 뭐 그 500일의 썸머 한 게 500일의 썸머 보면 남자 주인공이 뭐랄까 자꾸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포기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한테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역시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또 가격으로 쳐맞고 또 기대했다가 또 쳐맞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 다행인 건 이번 주에 다 쳐맞고 끝난다. 어쨌든 이번 주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결과는 나오고 하이퍼스케일러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다. 물론 이제 다른 메모리 반도체 실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실적 발표 좀 무섭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는 가격이 그냥 평행했다고 치면 이번 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주입니다. 이벤트만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번 주를 보고 외국인이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놈들이 좀 거둘 수도 있겠는데, 쇼커버라고 부르는. 아니면 좀 비워놨던 거 채울 수도 있겠는데. 물론 7월 말은 이 외국인 형님들 다 휴가간 기간이라서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 빈집을 좀 개인이 털어봐도 되겠다. 이건 전술적인 판단입니다. 전술적인 판단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질 때마다 좀 살 생각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면 좀 그렇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거의 이제 연속으로 치면은 20주인데 연속 빼면은 거의 50몇 주 만에 외국인이 최초로 샀어요. 순매수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다, 또는 안 일어날 수도 있죠. 더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리신 분들 어쩔 수 없다. 물리신 분들은 뭐 경제학에 썬큰 코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건 저 이제 못 건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팔아도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깡통 차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물리신 분은 가만히 있고 현금 있으신 분은 아무 때나 사셔도 되고, 어중간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중간하신 분들 캐시는 좀 있는데 책 실현은 다 못했는데 그래도 좀 아까워. 그러면 종가에만 근데 외국인이 산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외국인이 안 사는 날 안 사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날 종가에만 뭐 원래 사던 거에 한 반 정도, 30% 정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목요일에 30% 그리고 금요일에 10% 정도 투자할 금액에 40% 정도 투자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 주 20% 더 넣어서 60% 넣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면 양아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너는 그럼 뭐 잘하냐, 또는 너는 안 하면서 왜 말만 그러냐. 그래서 뭐 약간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공시하면,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나? 2천만 원 돼서 20억 되면 나중에 잡혀갈 것 같은데.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ETF 포트폴리오만 공개하는 걸, ETF로만 종목은 안 하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가 좀 중요하죠. 7월 말이라서, 7월 마지막 주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8월 되면 또 수급이 또 빕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수급이 약간 좀 그러니까 호가가 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빌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쩌면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근데 뭐 9월도 엄청 좋지는 않아요. 9월, 10월이 항상 좋은 좋은 달은 아니라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5천까지는 안 보잖아요. 그죠? 5천까지는 안 보고 지금 벌써 6,600이니까 뭐 더 빠져야 1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도 아프죠. 개별 종목은 뭐 20%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략은 어쨌든 어려울수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응하고, 호가 하나라도 중시하고 뭐 그렇게 배웁니다. 기관들은 어려울수록 정신을 더 차려라. 좋을 때야 뭐 대충 가지만 어려우면 더 정신 차리고 더 관리해야 된다. 손실에 대해서. 그래서 야구도 똑같아요. 야구도 중간에 막 8대1로 지다가도 뭐 한 5회 되지만 6회, 7회에 한 2, 3점 내면 8대5 이렇잖아요. 할만 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6월 달에 이어서 6월 19일 고점이었으니까 6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손실이 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달 손실을 최대한 복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가 이제 당위가 아니고, 그래야 다음 8, 9, 10 나머지 하반기를 좀 버틸 수 있어요. 이번 올해 하반기를 잘 끝내야 내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이건 오늘 전술, 뭐 이번 주 전술에 가깝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까 사무실 지나갔는데 사무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